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공논정입니다. 자, 24년 시험 대비 GS 3순환이죠. 진도별 모의고사 1주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밴드 스터디 진모 저녁마다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밴드에 글을 올려드렸는데 어영부영 하시면 합격은 그만큼 멀어져요. 그리고 지금 준비해서 볼 시간 충분합니다.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강의 끊으시고 안 들으신 분도 꽤 되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사후시험 공부할 때. 예, 사후시험 같은 건 진짜 비싸죠, 강의료가. 근데 끊어놓고 아예 안 듣는다니까요, 동영상을. 오프라인 강의도 몇 번 나와도 또 안 나가고. 그러니까 합격이 멀어지죠. 근데 오늘 진모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를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1시 좀 넘었잖아요. 제가 지금 진도를 모여서 지금 녹화가 1시 좀 넘었습니다. 예, 미리 녹화해서 이따가 시험 끝나면 바로 올려드리려고. 자, 그런데 2시라고 생각하고 4시 넉넉하게 4시간 6시간 6시간 넘었잖아요. 6시간 동안에 심지어는 전범위를 다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8분의 1로 나눴잖아요. 나 전혀 암기도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 계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그 위에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다 준비가 되니까. 그런 분들도 암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눈으로 속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몇 번을 볼 수가 있죠. 정말로 눈으로만 보면은 10번 이상도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집중해서 다만 한 3시간 4시간이라도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오늘 일요일인데 초식에 딱 갖다 놓고 3시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는 재미가 생깁니다. 이러지 않고서야 무슨 합격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강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들 열심히 한들 책을 아무리 잘 쓴들 어떻게 합격을 하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면서 안 헤어진다, 안 써진다,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합격권이 있는 사람들, 제가 항아리 형태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은 조용하게 열심히 애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주차 해설 시작할 건데요. 1회차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모의고사 작성법 뭐 그렇게 이 많은 걸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자,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 1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120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20분은 뺍니다. 초안 잡고 뭐 기타 등등, 그다음 나중에 또 검토 이런 시간 빼고, 그래야 좀 나누기도 쉬워요. 자, 100분이면 이게 100점이죠. 간단히 배분이 나와버립니다. 시간 배분이 나와버립니다. 자, 이거 설계 시공 9점인데 두 번 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설계 시공부터 초안 잡고 들어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점검 실무부터 막 쓰다가 몇 달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 이거 계산부터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계산부터 풀었습니다. 사부시험도 마찬가지로 사례형 문제를 먼저 풉니다. 2시간 시험이거든요. 사부시험도. 근데 이 사례형 문제를 50점짜리 푸니까 1시간 넘으면 안 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풀고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나머지 30분 동안 50점짜리 쓰는 문제를 씁니다. 진짜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계산 문제는 시간을 좀 많이 잡는다는 거. 대신 득점하면은 그대로 다 점수를 다 주잖아요. 자, 어쨌든 9점이니까 딱 9분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이 답안지 있잖아요. 연습장에 쓰시면 모르겠죠. 그 답안지는 몇 줄 쓴다는 것까지 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겠죠. 지금 몇 페이지 주는지 모르겠는데 한 10페이지 주나요? 10페이지 다 주죠. 만약 10페이지라 했을 때는 9점이니까 대략 한 페이지에 다 써야 됩니다. 이걸. 그래 가는 거예요. 만약 20페이지면 2페이지 쓰는 거고. 자, 일단 가장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거나 모르고 막 시험을 막 보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고, 형식적인 측면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글씨. 무슨 글씨가 중요해. 계속 그러신 분은 좀 덕담을 해야 되는데 악담 같으면 시험 계속 떨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영자 씨가 예전에 진행하던 아침 무슨 아침에 하는 거 뭐 있잖아요. 뭐라 하죠? 모닝쇼 뭐 이런 거 뉴스 말고 거기에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하고 5번 만에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1차는 빨리 합격했는데 2차를 계속 떨어졌는데 나중에 원인을 알게 됐는데 글씨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영자 씨가 웃던 좀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무슨 실력이 없어리 무슨 글씨 때문에 근데 진짜 글씨 때문에 떨어진다니까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짜증납니다. 채점할 때 아직도. 근데 자기 글씨 그냥 그러니까 이 밴드에 이 답안지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통합천재 들으신 분도 이 숙제를 올리시잖아요. 글씨 교정하셔야 돼요. 잘 쓸 필요는 없는데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서 빨리 2가지 채점자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서 빨리 써야 된다는 거. 남들은 5분 만에 쓰는데 자기 혼자 10분 만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합격하겠습니까? 이제는 실전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날이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 안 해요. 폐부를 찌르는. 그래서 제가 좀 유튜브를 비공개를 했는데 제 것은 이제 당분간 좀 비공개를 하려 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뭐 백강 글씨체라든가 글씨 뭐 시험용 뭐 글씨체, 고시용 글씨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백강 글씨체라고 있어요. 백강 글씨체 지금도 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보고 그냥 이 백강 글씨체, 이 백강이라는 선생님이 고시촌에서 강의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뭐 다 찼어요. 다 100명 이상 2차 시험 여러 번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이 글씨를 교정을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합격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백강 글씨체 사가지고 수강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책 보고, 책도 좀 두꺼운 편인데 이 앞에 페이지만 좀 연습하면 됩니다. 다 막 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제가 이거 고가수저가 방식. 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좀 교정이 되는데, 저는 오늘 악필인데, 자, 이게 칠판이라 제대로 나올까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막 띄어지니까 실제로 쓰면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빨리 쓰고 좀 알아볼 수 있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음은 크게 우상향으로 쓰면서 모음은 작게. 그러니까 아를 한번 써볼까요? 아버지를. 자, 우리가 쓸 때 보통 보기 좋죠. 자, 이렇게 쓰는 것과 아버지 좀 이게 안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칠판이래, 전자칠판이래. 이것도 보기 쉽잖아요. 이것도 보기 안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나요? 아무튼 굉장히 빨리 쓰면서도 우상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글씨 교정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이게 형식적인 측면이고, 그러면 실제로 딱 들어와가지고 답안지를 딱 받았을 때는 잡읍시다. 자, 오늘만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설계 시공부터 풀으라 했고, 점검 실무 행정 보신 분도 계산 문제 대비하시니까 설계 시공 이거 강의 들으셔야 돼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진도를 모의고사 좋은 점이 점검 실무만 보신 분들이 이 진모를 해설 강의 들으시면은 그걸로 대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올려드리잖아요. 뭐 한 과목만 보신 분들도. 자, 여기서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고, 얼마 전에 최근에 이것을 이 아파트 높이와 관련해서 이 층고 계산을 풀 수 있게 살짝 응용한 거죠. 응용도 아니죠. 기본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자, 어쨌든 최대 순간에서 토리처시 V는 루트 2j 여기다 초안 잡을 때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이 다음 상황을 산출하시오. 최대 순간 요소 V는 만에 하나 이 공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일단 떠오르는 것을 적으란 겁니다. 이거 보고 여기까지 보면서, 자, 소화수를 수업 밖에 비우는데 걸린 시간 분 단위까지 계산할 거, 이런 거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배ung 때 맞춰서 소신 무시한다. 이것도 우리가 암기한 거 있었잖아요. 이것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 초안 잡을 때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곧바로 풀면 안 돼요.
사법시험도 마찬가지. 여기다 일단 초안 잡아놓고 대략적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 있잖아. 얘가 H1이고 얘가 H2라는 거. 만약에 수조가 딱 붙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하면은 H1이 여기고 H2는 0이 되겠죠. 이거 정확히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야겠죠. 이것만 구별하고 있으면 돼. 이거 딱 써주고 이것까지 써주면 좋죠. 그래서 여기가 6m 했으니까 36m. 여기 제수의 높이 6m 했으니까 얘가 6m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30m. 또 써놓는 거예요. H는 30m. 너 소야? 나 재영이 재배달.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아재 개그. 송강호 나이대가 다 있으시니까 넘버 3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좀 웃으면서 하게요. 인상 쓰고 깨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 특강 때 진짜 어떤 분이 참 그분이 듣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계속 인상을 쓰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원래 표정이 그래요. 원래 표정이.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제가 누가 질문을 하시는데 어디시죠? 본데요. 없어요. 안 보이시는데 딱 보니까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딱 비슷한 목소리 들렸을 때는 앞을 더 봤는데 목소리 입술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복화술 하시나요? 그랬는데 저는 왜 이런 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답안 작성 공식 쓰고 자 공식 쓰고 이것까지 해설해 줄 필요는 없어요. 문제 조건에서 이 공식을 설명하시오. 이런 것이라면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 것 없이 이런 그냥 시간을 그냥 이렇게 놨으면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배점을 보시면 6점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공식 설명 안 하면 사실상 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써줍니다. 이렇게 써줘요. 이거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아는 언어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치만 비슷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안 잡을 때 보세요. 주파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여기다가 그냥 N은 120F P 딱 쓰시고 여기 딱 써놓으세요. 초안을. 지금 여기는 해설이라 써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딱 내가 써놓고 F 그 다음에 P H Q 이렇게 써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 전시 미끄럼률이 3%다. 3%만큼 1만에서 0.03 해줘야겠죠. 더 느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스 S 써놓고 이런 게 초안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1단, 2단, 양업이 1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비속도라 했으니까 NQ, H 써놓고 이 공식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놓고 여기다가 써놓기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써놓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풀어야겠다. 막 여기서 답안 이 작성을 어떻게 했다. 이것까지 고려하지 마. 이게 초안 잡는 거예요. 사법시험 이렇게 푼다니까요. 이런 시간 때문에 제가 20분 뺀 거 20분까지 안 걸려요. 사법시험은 초안이 15에서 30분까지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쓸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초안을 잡고 쓰는 게 거의 90% 수험생이에요. 천재 한 명 있었어요. 천재.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합격했는데 그것도 수석을 합격했는데 초안 안 잡고 했대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떨어진 천재인데 또 제 새끼 또 저는 암기법을 아예 안 썼어요. 사법시험 공부할 때.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안 믿겨요. 관리사 시험하면서 암기법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암기법을 판례 그 긴 문장을 쓰려고 암기법 다 동원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더라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 바로 포기한 게 아니라 다시 1차 준비 좀 몇 달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때 좀 봤죠. 와 이렇게까지 암기법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해한 대로 막 쓴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떨어지죠. 합격할 뻔했지만. 자 그래서 1단 2단 넣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양업익 같은 경우는 이 Q 값에 곱하기 0.5를 해줘야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다 준비했던 문제잖아요. 지름 50m 소방에서 노즐 13mm 노즐이 부착되어 있다. 평균 요소 호스에 부착된 노즐의 평균 요소 노즐 구형 이놈이 들어갈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D1이라 써주고 D2라 써주고 D2 그래서 V는 4Q 파이 D1의 제곱 이거 V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초안 잡들이 쓰라는 겁니다. 4Q 연필로
D1이고 이건 D2의 제곱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래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은 이 공식 P1 뒤에 있습니다. P1에다 쓰는 거죠. P1 A1에서 마이너스 로Q V2 마이너스 V1 이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P1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한잡을 때 여기까지 생각 P1이 없으니까 이것은 베르누이로 간다. 베르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적고 베르누이 정리를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까지 초안에 적을 필요 이거 약간 시간 낭비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내 머릿속에 튀어나온 것은 초안 잡을 필요가 없어요. 수어수형도 마찬가지. 이따 좀 설명드릴 텐데 이제 암기법을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좋지만은 이것은 내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하면 그냥 지나가도 되고 근데 뭐 써도 크게 상관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암기법을 내가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안 썼습니다. 시간 낭비라 생각하고 아무튼 이렇게 가가지고 Z1, Z2는 없어지고 이런까지 초안에 그러니까 Z1, Z2도 없어지고 P2는 대기압이니까 없어지고 이런까지 써야 되느냐? 저는 쓸 필요 없다고 봐요. 베르누이라고 딱 핵심 키워드 딱 적어놓으면 내가 나중에 답안 작성 할 수 있잖아요. 그쵸? P1을 지금 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P1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런 꼴로 나타나죠. 자, 근데 지금은 여기서 곧바로 V2와 V1 알고 있으니까 곧바로 그냥 P1 구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을 그냥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약분돼 가지고 2분의 L로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여기까지 P 아니까 곱하기 A1 이 형태로 나타났었죠. 공식집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됐을 때 배관의 종류 특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함정 아니야 함정인데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첫 시간에 그러니까 설명합니다. 자 배관의 종류를 사용함에 따라 구분을 쓰죠. 여기까지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배관 옥내 소환 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의 종류를 배관의 사용량이 1.2MPa 미만인 경우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써야죠. 이것까지 써버리면 시간 낭비. 감점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 아시겠죠? 어쨌든 초안 잡을 텐데 여기까지 다 적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초안 잡을 때는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세로로 써는 것이 좋겠죠. 자, 흡직 배열 설계한 도면이나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벌써 이것만 봐도 이거 다 더해가지고 왓잡소실 구하라 문제 이거 바로 보니까 뭐 MPS제 AV, MPS제 RE 이렇게 나오면 자 조건 문제를 먼저 보라 했죠. 자 문제에서 조건 나오고 자 허입배관 유효흡입 안정 필요하면 나오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효흡입 안정은 대마포낙이구나. 대마포낙 딱 적어놓고 이것은 대마포낙이다. 이렇게 낙차는 위에 있으면은 도와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밑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까지는 여기까지만 적어놓으면 된답니다. 필요 흡입 안정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먼저 보라 했죠. 토익 풀 때도 우리가 문제 보고 조건이 뭘까요? 토익에서는 조건이 법문이에요. 법문. 저 강사가 지금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 토익 토자도 모르는데. 자, 토익이 독해가 중요해요. 제가 지방대 나와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게 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은 만점 맞았어요. 만점 맞았는데 영어는 저는 공개합니다. 75점에서 75점 나왔어요. 우리 동생이 채점하고 깜짝 놀랐어요. 형 이렇게까지 형이 진짜 머리가 좋구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시험 볼 때 동생이 고3이었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서울대 간 동생이니까 궁금했겠죠. 자, 아무튼 맨날 제 새끼는 자랑만 또 처음 또 진모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영어는 60점 만점에서 몇 점 맞을게요 여러분? 사실대로 말합니다. 18점 맞았어요. 18점. 꽈락제도가 있었으면 저는 대학 못 갔어요. 꽈락이 6, 4, 14, 24점인데 18점 맞았다니까요. 영어 시간에 저는 수학 공부를 했어요. 고3 때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고1 때부터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아침에 가방 딱 던지고 그러니까 뭐 일진처럼 아니면 싸움 잘하는 학교 짱처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노는 스타일 싸움도 못하고
그냥 사고는 안 치는데 공부 하나 뺀날 노는 스타일. 그러다 선생님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고. 아니 어쨌든 18점 뭘 알겠어요. 알파벳이나 A, B, C, D, E, F, G 이건 압니다. 필기체도 못 썼다니까요. 근데 제가 토익이 860점이 나왔어요. 자, 근데 토익에서 리스닝은 이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 말씀드렸죠. 계단 타기 운동하면서 이 이어폰을 계속 들었다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진짜 몰아서 특강 늘었습니다. 이 막판에 몰아서 정리하기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하라는, 지금도 이제 강의는 저녁에 들으시니까. 근데 밴드는 제가 올려드리고, 아무튼 독해 보면은 독해 문제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뒤로 갈수록 겁나게 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읽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걸 언제 푸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부터 본다니까.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조건은 어디 있다고요? 본문이란 거. 문제를 보고 필요한 것들을 본문에서 빨리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계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조건부터 읽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요. 불필요한 조건도 많고. 자, 그래서 흡입배가 마찰 손실의 L값이 중요해요. L값이 여기 다 나와있죠. L값. L값. 이거 직관. 그 다음에 간 부속품은 나와 있을 거예요. 간 부속품. 간 부속품이 여기 나와 있네요. 간 부속품 직관 상당 10m. 그래서 이 직관 다 더하고 플러스 10m 또 해줘야겠죠. 이것이 L값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나머지는 문제 조건에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흡입은 대마 포함으로 구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흡입 양정이 7m이다. 이때 정상 흡입 운영 가능한 판단이고. 자, 우리가 이미 MPG AV를 구했죠. 11. 그리고 이미 펌프는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면 돼요. 유효 흡입 양정이 크거나 같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양정 MPS AV는 점점 낮아지고 필요한 MPS RE는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이 펌프가 설치되기 전에 설계값은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MPS RE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양정값보다 이놈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30%만큼 더 크게 잡습니다. 자, 감시제방 기능 중 5가지 쓰셔서 딱 5가지 쓰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많이 나온다면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은 무조건 초안을 잡아놔야겠죠. 피표음, 피자 수작 중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적어놓는 겁니다. 피표음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피자 수작 중 비상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물 저표음 각도자 이런 것도 안 되면서 성능시험 조사표 달려드니까 제가 뭐라 하잖아요. 성능시험 조사표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참 답답합니다. 나 이거 다 외웠는데 근데 막상 채점하면은 이게 100점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60점 안 나오는 사람이 수두로 갈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 이기덕 원장님 아시죠? 지금 강의 안 하신 분. 그분 제가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8주차를 끊어놓고 서울을 이제 다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그때는 이제 밴드 모의고사도 없었고. 근데 그때 첫 시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암기는 쉬운데 계산 문제 나는 많이 틀립니다 하시는데,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요, 이기덕 원장님이 그래요. 그 좀 마르셔갖고 키 크신 분 있잖아요. 경상도 분. 뭐 남도인지 북도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 있게 생기셨어요. 키 크셔가지고. 자, 근데 아무튼 얼굴은 제가 좀 더 잘생겼는데 아니, 그분도 잘생겼습니다. 아무튼 카리스마 있게 생기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서술형 진짜 못 쓰신다는 거죠. 못 쓴다는 얘기예요. 점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암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엉망이란 거죠. 엉망. 자, 이런 것 기본적인 거 아무리 작년에 시험 어렵게 해도 한 50에서 60은 다 기본서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60은 정도. 그럼 이거 다 제대로 썼냐고요.
자, 그래서 초안을 싹 잡아놓고 예약 예적시까지, 그 다음 취사 선택해서 5가지 쓴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설계식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 기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기사에 이게 나온 것은. 자, 일단,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 Q1은 Q2이다. 그리고 Q는 Q1 플러스 Q2이다. 뭐 이런 거.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쪽 구간의 에너지 손실합과 이쪽 구간의 에너지 손실합은 같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손실도 그냥 에너지 보존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Q1, Q2, Q3를 구하였고, 얘가 Q1이고, 얘가 Q2고, Q3입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0.6은, 자, 지금 진모를 출력을 안 해가지고, 자, 어쨌든 0.6은 지금 Q1 여기 있죠. Q1과 Q3죠. 그래서 이게 질량 보존을 보죠. Q1 플러스 Q3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Q 안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 Q1은 결국 이 0.2 플러스 Q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따가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이쪽 에너지 손실, 이쪽 에너지 손실 하게 되면은 Q1, Q2, Q3가 다 나와요. 그때 Q1으로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Q1은 이게 되고, 그러니까 Q2는 Q1-0.2가 0.2가 되고, 그다음 Q3는 0.2- Q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Q1으로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우리가 델타 H는 지금 이렇게 다시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F 곱하기 D분의 1, 2분의 V2의 제곱이 돼요. 그쵸? 자, 이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놨는데 델타 HABC는 델타 H 대시 아까 구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간하고 이렇게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을 또 델타 HAB와 델타 HBC로 나눈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은 델타 HABC가 되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여기에 Q1이 흐르고 여기 Q2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Q3 하나가 유량값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 보는데 혹시 응용해서 나올까 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Q1 제곱에 얼마, 그 다음 Q2 제곱에 얼마, 또 이것은 Q3 제곱에 얼마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Q2와 Q3를 Q1 값으로 다 넣어줍니다. 이해되시죠? 다 넣었더니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X제곱의 방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 방정식을 써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유도됩니까? 이런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수학을 만점을 맞았지만 다 잊어먹었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것보다는 그 시간에 빨리 외우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 암기법인데 안 맞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삐삐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사 에이스 투야 이렇게 했습니다. 삐삐제 마사 에이스 투야 이렇게 옵니다. 다만 여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바뀌죠. 그래서 두위값 다 구해요. 두위값 다 구해가지고 하나는 Q1 1.24 나오는데 Q1이 0. 시작점 0.6보다 더 클 수는 없겠죠. 따라서 Q1은 0.41입니다. 문제는 풀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류 측이 이만큼 갑자기 하루에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초안 잡을 때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V1이 1.5, P1이 100kPa. 그래서 이것은 이 베르누이 정리에서 우리가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Z1, Z2를 없앴어요. 문제 조건에 Z1, Z2 무슨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없으면 그냥 Z1, Z2 위치 수도 차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풉니다. 유연하게. 자, 이제 여기 델타 H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델타 H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델타 H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델타 H 구하는 것이 조금 함정이에요. 함정. 이것도 기본이죠. 자, 확대 배관에서 우리가 공식을 알지만 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를 빼주잖아요. 그리고 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정말 미세한 값이지만 0.043이 나와요. 이것을 빼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빼지 않고 구하면 100.91kPa 나오고, 고려하면 이렇게 고려하면은 100.49kPa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빵점 처리까지는 아니고 조금 감점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 취지가 바로 그거니까. 자, 방송 설치 기준도 초안 잡을 때 암기법 다 써야 됩니다. 암기법 쓸 때, 그러니까 항상 제가 포스트잇 주면 좋다 했잖아요. 특바, 호호 이렇게. 그래서 특에서 특층, 특각, 글씨도 좀 작게 써요. 저는 연습할 때 그랬어요. 방 수리요. 특층 특각의 방을 좀 수리 좀 해주세요. 수리요. 이렇게. 근데 복공세실이에요. 복공세출이에요. 이렇게. 바 높이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호구사료, 그 다음에 호수릴, 노노 쉽게, 이런 식으로. 호수릴 노노 쉽게. 호구사료 다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호구사료, 특가 육부길이. 실 노노 쉽게. 이렇게 딱 써놓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뻘소리 하다가 좀 시간 없는데 이렇게 초안 잡으면은 10분 안에 다 잡을 수 있어요. 설계시고. 그러고 나서 빨리 아까 계산 문제 있잖아요. 빨리 와서 얼른 빨리 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문제인데, 자 여기다가 여기 봅시다. 여기다 적을까요? 자 답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말고 빨리빨리 써야 돼요. 문제 3. 자, 성격 좀 급해요. 다음 이렇게만 적으세요. 다음은 뭐하러 물음까지 적습니까? 글잖아요. 여기다가 30점 딱 적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적어주면 채점을 좋아하겠죠. 그다음 물음 1. 자 이렇게 되죠. 그림과 같이 딱 여기까지만 적으면 돼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뭐하러 주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15점이죠. 15점만큼 분량이 내가 몇 페이지다 이미 계산돼 있잖아요. 3페이지든 몇 페이지든. 그쵸?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3페이지 띄우고 그 다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다 놔두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또 가는 물음 2가 있다면 물음 2 해가지고 시작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비워놔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차례대로 푸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비워놓더라도. 자, 점검 실무 행정 갑니다. 그러니까 점검 실무 행정도 지금 제가 설계 시공 강의 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소화기 설치 기준 초안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한다면 이거 초안 잡으면서 답안지 있잖아요. 문제집 놔두고 답안지에다가 이것을 적으면서 가도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것은 그렇게 분산하는 것은 좀 그렇고, 초안 잡을 땐 그냥 오로지 문제집만 보면서 문제집에만 적어놓은 걸 저는 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문제집이잖아요. 근데 답안지 옆에 놔두고 이걸 쓴다는 거죠. 점검 실무행정 답안지 있으면 문제 1 다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음 1 소화 기구 이렇게 이걸 적으면서 초안 잡는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것은 산만해져요. 정신 집중해. 그래서 초안 잡을 때는 문제집만 보고 하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초안 잡을 때 수학이면 자동차 하자는 기준, 이것은 이제 이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히 근거를 들기 위해서 정확히 쓰는 거고, D를 잘 봐요. 상업 주방 자동차 행체 설치는 5가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지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이 정확히 상업 주방 자동차 설치 기준 5가지 쓰라는 게 맞다면 이렇게 초안을 딱 여기다 써주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시험 볼 때 수호점에 차 덕후강 할 때 차가 뭐였지? 차상 확장강 차버렸다. 상을 어렸을 때 제가 좀 부잡했어요. 전라도 말로 나무집에다가 그 뭐죠? 딱총 쌌는데 안방가에 그 발사돼가지고 이불이 타봤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저희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어떤 아줌마였어. 동네 아줌마 제 뺨을 세게 때는, 맞아도 할 말이 없죠. 10대를 맞아도. 근데 집에 어른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선생 아들이 이렇게 부자원인지 몰랐네. 너 미친 거 아냐? 막 이러면서 뺨을 엄청 세게 때렸는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부잡했어요. 부잡하다 보니까 밥 먹다 막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어떤 이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누구누구 엄마, 나 같으면 상을 난 딱 차볼라네. 뭐 어째 얘들이 말을 안 들은단가? 진짜 그걸 연상했어요. 상, 확 전가, 임마.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이씨. 그러니까 아무튼, 차상 확정가까지 저는 적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머릿속으로 한 번은 딱 떠올리고, 지나가고. 이것도 막, 덕분, 성길, 뭐 이렇게, 덕분, 성박길. 저는 이렇게까지 다 했어요, 사실. 이게 더 빠르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긴병길 뭐 이런 식으로. 감성 윤호, 감성에 대해서 너 알아? 감성 윤호. 제가 실제로 이렇게 했던 방법이니까 안 맞으면 그냥 두 문자만 따서 연상을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뒤까지 떠오른 것이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 잡을 때 써놓거나 머릿속에 떠오르고 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법이 좋잖아요. 선둘따까지 저는 했고, 선둘따까지. 자, 성능 기준상 수저 설치 기준. 성능 기준을 따로 외우지 말고 지금 이 통합 천재에도 성능 기준 문제를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200문제 이상 추가가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쵸? 비슷하구나. 이렇게. 성능 기준상 감시 제반 전위 설치 기준. 또 따로 성능 기준 암기법을 딸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잖아. 방피, 무면허에 당한다. 조심해라. 그런 거. 저수 설치 기준. 기출은 됐지만 여전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암기법, 전상요구, 빅뱅 탑 100개, 1517, 전악지 사용, 수정호, 치토스, 서원60 저상자. 설명 다 드렸고, 암기법. 이것은 언제든지 나와도 할 말이 없죠, 이거. 이건 정말 복원율 100%를 목표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이것도 예전에 기출 나왔지만 정말 정확히 잘 써야 돼요. 자, 사용료과 영삼 내보기 딱 써주고. 저는 근데 오히려 이게 막 시험에 나왔으면 초안 안 잡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미 다 나는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연습을 한단 말이죠. 저는 가폴 절전, 그 다음에 가폴 철저, 난폭시에는 전을 캐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가폴 철저, 난폭시, 나는 전을 캐. 전에서 이건 전령이고 이건 전령용이라는 거. 카폴절, 나쁜 놈이 제일 나쁜 놈. 카폴절에 나는, 카폴절에 비트에서 난 전 캐겠어. 나쁜 놈, 나쁜 새끼.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막 욕해도 돼요. 그래야 막 이렇게 안개가 장애. 잎이 코크 쉽게 내 싫고 절전했냐? 내비를 하고 저렇게 두고 너는 이렇게 카폴만 신경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도 버스 기다려 기타. 도시기호는 옛날 생각 또 나네요. 여러분 도시기호가 기출됐지만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면 중요하고 또 나올 수도 있고 도면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시험에 나왔어요. 2번 연속 나왔죠. 제가 근데 그 다음에 강의하면서 또 같은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2번 나왔지만 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진짜 또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옵니다. 이 도시기호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관리사 업무를 보겠어요. 자, 전강 항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강 항목이야말로 이 초안을 잡을 때 다 적어놔야겠죠. 안 써지니까. 그리고 이거야말로 시험이 임박이 올수록 한 달 안에 돌려야 되는 해독수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죠. 역순으로 제가 시험 한 달 전에 목표를 세우려 했는데, 자, 재미도 없는 것을 30번 하기는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30번씩 한다고 하는데 저는 30번 못했고 사실 20번도 못한 것 같은데 한 10번이나 한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시험 전날에 웬만큼 1회독 다 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내가 30회도 했지만 시험 전날 1회독을 내가 못했다. 뭔 소용이 있어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 얼굴 지금 약간 이 시크한 제 얼굴. 진짜라니까요. 사업시험도 그럽니다. 전날 무조건 봐야 되고 전날 보고 그 다음에 당일날 와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커피 좀 마시고 몸에 좋은 거 뭐죠? 그 공진당 같은 거 준비해놨다가 비싸잖아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먹고 강의하고 있어요. 약값이 많이 듭니다. 약값이랑 좀 이상한데.
4시는 좀 그런가요? 최소 5시, 아니면 늦어 5시. 5시 일어나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가령 6, 7, 8, 9, 4시간인데 최소 3시간은 공부할 수 있잖아요. 3시간 동안 또 일해도 갑니다. 특 A, A급까지는. 잘하면 B급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보기 직전, 뭐 5분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머리가 뽀개집니다. 사부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5분 전까지도 화장실은 다녀올 수 있잖아. 30분 전에 책을 못 보게 하는데 5분 전까지는 화장실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밖에다 책 놔두고 화장실에서 계속 책 봅니다. 넘기면서. 그래서 딱 앉아요. 5분 동안 딱 명상하다 보면, 그러니까 5분 전까지 공부하다가 명상 5분 동안 하다 보면 종이 딱 치고, 와, 그거 죽을 일이죠.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 그래도 10분 전까지는 공부하시고,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그때 뭘 봐야겠어요, 당일날. 시험 보기 직전. 점검을 봐야죠. 이렇게 해보셨나요? 이렇게까지 해봐놓고, 아, 시험이 뒤통수 때렸네, 뭐 책에서 안 나왔네, 뭐 어쨌네, 누구 탓하고. 그러지 말게요. 정말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사법시험 때는 토 나온다 그래요. 토 나온다고. 욱. 자, 흉내 내볼까요? 욱 계속 이런다니까요. 2차 시험 볼 때 4일 동안 계속 오바이트 나. 얼마나 힘든지. 미쳐봅니다, 진짜 사람. 강사랑 말다툼 해가지고. 저도 마인드 자체가 사주에 관운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한번 해봤는가. 지금 강의가 이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시험이 이미 끝나고 왔는데 매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주 우욱우 하면서 암기를 하시고.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욱우 안 하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죠.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에서 학교한 사람들은 거의 그 정도는 다 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진짜 가슴에 손을 놓고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데 술이 들어갈 거면 담배가 막 담배 피면서 뭐라 한 거 아닙니다. 담배도 내가 못 견딜 정도로 우국 하면서 담배를 필 수 있겠냐고요. 내 몸을 정말 최선의 상태로 올려놔야 되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젊은 순서로 가면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합격하겠죠. 젊은 분들도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왜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아예 다 끊고, 여러분, 애인도 안 만나고. 저희 동생 얘기를 뺀나 하는데, 저희 동생이 시험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오줌을 싸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하얀 게 나왔다 하잖아요, 오줌 싸는데. 진짜요.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 남자라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자기 기 빠진다고.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늦잠 자고 맨날 도서 한 자리 못 잡고 했던 놈이 시험 2달 전에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열 몇 시간씩. 저희 동생이 지금 이연물 기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연물 기능사도 처음 하는 공부니까. 기사 한번 해봐요. 형 나한테 그 너무 어려운 거 시키지 마라. 자기 하기 싫다고. 책을 딱 보더니 기사도 만만치 않아. 처음 한 사람. 근데 기사 시험하고 관리사 시험을 되겠어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런 관리사 공부를 하면서 기사 따면은 나이가 많아도 취직이 안 됩니다. 40살 넘으면. 솔직히 냉정하게 저 예산 A예요. 자리가 올관리 팀장 같은 경우는 40살쯤 40대 초반까지 괜찮다 보고. 근데 연봉이 3천에서 시작돼요. 거의. 그러니까 3천인 거예요. 3천. 계속 오르지만. 근데 4천 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관리사는 40살이든 50살이든 60이든 70이든 얼마입니까? 지금 뭐 서울 쪽은 뭐 7,500, 8천이라는데 아무튼 최소 7천부터 시작하잖아요. 7천부터 8천부터.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교가? 그럼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강사가 교만한데 좀 이제 강의한 지 좀 되고 수강생이 된다고 해요. 교만한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저 피부로 몸과 마음, 영혼까지 느끼면서 하는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외워야 된다니까. 밥 먹을 때도 머릿속으로 진짜 제발 그런 거 하면서 제발 점수가 나오네 안 나오네 하자고요. 초식에 재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 하루에 5시간씩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평일 때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4시간까지 양보합니다. 4시간 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말에는 8시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올인으로 하신 분들은 최소 6시간 이상씩 해야 돼요. 6시간 못해? 10시간 더. 아이고 참말로 매일같이 6시간 합니까?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금토. 제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못해요. 사무실 공부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본인들 초식이라 한번 재보시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통합천재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문제 수가 1400문제가 넘어요. 이연물 이런 거 안 해온다 해도 성리시험 조사표를 못 해온다 해도 거의 1000문제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보건율 90% 이상 쓰냐고요. 여기서 다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나온 것만큼은 90%만 다 쓰겠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나왔다. 이 책에 있지도 않고 아니면 책에 있지만 좀 애우기가 버겁다 생각해서 좀 이렇게 못 외웠던 것들 나왔다. 그러면 합격을 못 하겠냐고요. 이게 90% 복원을 했는데 본인들은 했다 하지만 저는 복원 못 했다 봐요. 자, 목소리를 높여서 좀 죄송하고요.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맞을 겁니다. 이 책에 나온 거 일단 기본적인 거 다 외우자고요. 정확하게. 자, 이런 것들 성능 기준. 자, 이건 이제 이것도 쉬웠다 하는데 여기 이런 게 마찬가지. 이건 빵점 많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절대 압력이잖아요. 절대 압력. 절대 압력이니까 여기 지금 근데 이 공식에 들어가는 이 압력은 게이지 압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게이지 압력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게이지 압력 바꾼다면 절대 압력에서 D기압 빼줘야겠죠. 그쵸? 뺐냐 이 말이죠. 안 빼고 나 잘 봤다. 10점이다. 근데 이게 빵점이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서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 기동관 누설 시험이 저희 회사에 있는 거 사진 찍어 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죠? 제 책에 있는 것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마치 솔레노 밸브가 책을 내는 기동용기와 좀 비슷한 기동용기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압은 있지만. 그래서 이걸 일단 잠근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여기다가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잠근 상태에서 이 동관 풀린 이 동관 너트에다가 이것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살살 열고 그 다음에 이것 살살 열어서 압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걸 엽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가스가 쭉 나가겠죠. 이제 많이 새는 부분이 있으면은 비누 거품을 묻혔을 때 비누 거품이 보이겠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호스에 붙잡은 볼밸브가 이거죠. 이거 볼밸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가스기 소화절비 작동 테스트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작동 테스트 할 때는 이거 아니면 둘 중에 이걸 하는데 이거 테스트 할 때는 두 개를 다 분리하겠죠. 그쵸?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절연장은 고압을 걸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으로 하나 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주의사항으로 이 고압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일 거 이런 거 좀 적어줘야 됩니다. 대부분 0점 조정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배터리 체크하고 0점 목적. 그다음 목적은 정확히 잘 써줘야 되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이렇게 목차를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목차를 잘 써야 돼요. 점검 실무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차를 잘 잡아야 돼. 목차 사용 방법 배터리 체크 0점 조정 측정 방법 흑색 이게 생각이 안 나요. 흑색선은 접지 단자 이렇게 써도 훌륭한 답안이에요. 사실 적색은 라인 단자에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렇게 있으면 눈금이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무한대요. 무한대. 그래서 저항값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0.1 메가옴까지 내려가고 이상 안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가 0옴이 되고 눈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VR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갑자기 피를 받아가지고 좀 안 좋은 이야기도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제가 뭐 스승도 아니고 뭐 하지만 그래도 강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때로는 좀 채찍질을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활 정리 잘 하셔야 되고 그냥 좀 더 목표를 높게 해서 고시생처럼 공부해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뒤통수 때렸네, 어디 책에서 안 나왔네, 어디 학원에서 안 나왔네, 이런 말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거예요. 뭐 학원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강의라든가 교재 노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진정성을 좀 알아주시고요. 필요하면 계속해서 그런 좀 쓴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밤이 깊었습니다. 예, 꼭 해설 강의는 저녁 늦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